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리자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부검할 기업은 바로 NC소프트입니다. 한때 게임업계의 황제주였던 NC소프트도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한번 제대로 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NC소프트 연매출 2조 3088억원, 영업이익 3752억원, 당기순이익 3957억원, 시가총액 7조 7천억원 수준, 코스피 랭킹 탑 50위권, 1997년 3월 1일 설립되어 PC게임 리니지2,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등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소나타보다 비싼 집행검, 건물주만큼 돈을 버는 성주, 20년째 리니지만 하는 린저씨 등 사회 전방위적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등장한 대한민국의 대표 게임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우선 최근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매출 9,835억원, 영업이익 3,287억원 수준에서 2017년 리니지 M의 대성공으로 매출 1조 7,587억원, 영업이익은 5,8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78% 성장에 성공합니다. 이후 2020년 비대면 시대 게임 혈안기에 접어들며 매출은 2조 4,162억원, 영업이익은 8,248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2015년 15만 5천원이던 주가는 2021년 2월 26일 장중 100만원을 돌파하며 6년 만에 6배가 오르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오직 리니지라는 뚝심 있는 경영으로 밸류에이션 고평가에 성공을 하는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NC소프트의 주가가 고점을 찍자마자 단 1말의 여지없이 급락세로 전환이 되며 2022년 10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66%, 10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하락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NC소프트의 주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넷마블은 2020년 9월 20만원에서 47,000원, 마이너스 77% 자체 3분의 1 액면 분할, 크래프톤도 58만원에서 19만원으로 자체 3분의 1 액면 분할, 카카오게임즈도 12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락하며 일제히 자체 3분의 1 액면 분할로 주주들이 원치 않던 박앤셀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인데요.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한국 게임 산업의 주가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한국 게임 시장의 빠른 고도 성장 이면엔 사행성 조장을 위한 게임성 실정과 소극적인 개발 태도가 낳은 무분별한 IP 재활용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대체 한국 게임업계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혁신은 사라지고 과거의 영광만 남은 한국 게임 기업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릴 점은 NC소프트가 소수 고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페이투윈 게임만 만든다, 무리한 과금 유도 체계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실 이야기이기도 하고 NC도 한때 진정 게임 회사처럼 게임 개발에 진심이었던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임 개발에 진심이었던 NC가 왜 이렇게 과금 시스템에 중독이 되어 흑화가 되었는지, 한국 게임 시장이 IP를 왜 재활용하게 되었는지 거짓 경제적,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C소프트란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 게임 산업이라는 숲을 먼저 볼게요. 게임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유망 산업입니다. 산업 전체 단계에서 인권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에 두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각종 첨단 기술이 접목되기 때문입니다. ICT 기술의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도 궤를 같이 하는 주요 산업인 것이죠. 든든한 점은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효자라는 점이에요. 한국 수출 품목에서 콘텐츠는 반도체, 기계, 자동차, 철강, 선박, 컴퓨터 같은 제조업에 이어 바로 다음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농산품, 가전보다 앞서 있으며 2014년 52억 달러부터 빠른 성장을 이어가 2021년 기준 135억 달러의 수준의 수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수출액 중 게임은 약 94억 4천만 달러, 전체 비중의 70%로 음악, 캐릭터, 방송, 지식정보, 출판, 광고,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싹 다 합쳐도 월등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드리면 세계를 휩쓸은 오징어 게임, BTS도 있지만 막상 돈 벌어온 창구는 이 리니지의 진명왕의 집행검 칼 한 줄어란 이야기예요. 감이 좀 오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대체 언제부터 성장했을까 궁금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격 성장합니다. 경제학적으로 게임은 경기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뿐만 아니라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열등제에 속합니다. 월정액 서비스로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라는 강점이 부각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성장 역사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NC소프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NC소프트의 매출은 빠르게 늘어 2009년
31%, 2010년 14%, 2011년 18%, 2012년 24%로 4년 연속 고속 성장에 성공합니다. 경기 불황의 수혜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인데요. 이후 NC소프트는 리니지 IP를 모바일로 확장시키며 리니지 M으로 2017년 79% 성장, 2020년 비대면 시대 화랑으로 42%가 증가하며 매출 2조 원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21년 이후 NC소프트의 주가는 추락하게 되고 마는데요. 거침없는 주가의 하락으로 매출 2조 4천억 원의 기업 가치가 2012년 당시 매출 7천억 원 당시와 비슷하게 평가받게 되고 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NC소프트의 주가 하락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주가는 기업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크로적, 양적 긴축, 금리 인상, 경기 불황 때문이 아니라 NC가 지난 10년간 모바일 코로나 수혜를 겪으며 증명해야 했던 리니지 이후에 신성장 동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인데요. 2000년대 초반 한국 게임 산업은 리니지,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임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모두 당시 크지 않은 규모에도 1세대 개발자들이 야전 침대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치열하게 게임을 개발했고, 이때 탄생한 한국 게임계의 주역들이 넥스네코 김정주 회장, NC의 김택진 회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1세대 게임 개발자들은 모두 관료화된 대기업의 오너나 최고위직이 되었고 실적과 기업 가치에 매몰되며 타성에 적게 됩니다. 덩치가 커진 만큼 빠른 아이디어와 실행력에 의사결정 단계가 복잡해졌고 게임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주주들의 눈치까지 봐야 되었죠. 과거 같으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서둘러 아이디어를 채택할지 결정해 빠르게 게임을 내놨을 것을 소극적인 스탠스로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맙니다. 그 결과 적은 리스크로 안정된 수익을 얻기 위해 신규 게임 개발 대신 기존 성공 IP들을 차용하며 게임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리니지의 후속작 리니지 이터널, 카트라이더의 IP를 차용한 에어라이더, 메이플스토리를 이은 메이플스토리2, 서든어택의 서든어택2가 대표적인 예시들이죠. 하지만 혁신 없는 IP 돌려막기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원작의 명성과 달리 후속작들은 연달아 실패했고 원작 IP에 의존한 나머지 스토리 및 세계관의 참신성 부재, 사행성 조장에 치중한 나머지 게임성 및 서비스 운영 미숙이 도구된 것이죠. 사실상 신규 IP 개발을 포기한 게임 개발 관행은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물론 게임 기업에게도 억울한 면은 있어요. 원래 NC소프트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게임을 다양하게 열심히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길드워, 토이스트라이커, 스매시스타, 포인트블랭크, 펀치몬스터 등 MMORPG, 슈팅 액션부터 FP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게임을 개발했어요. NC소프트가 FPS랑 퍼즐 게임을 개발했다니 지금 들으면 이게 실화인가 싶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리니지류 게임 말고도 다양한 게임이 수없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소비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서울대를 나온 엘리트들이 아무리 게임을 만들어도 리니지만큼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게임은 없었고 통상 게임 평균 개발 비용이 200에서 300억 원, 5년 이상 걸리는 대작의 경우는 1000억 원에 가까운데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계속 짊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게임사가 신규 게임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 이용자들 역시 취향이나 기호가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NC소프트를 도박회사라고 맨날 비판하지만 결국 NC에서 아무리 많은 게임을 만들어줘도 우리가 하는 것은 리니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매번 큐브를 돌리는 다른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진정 NC소프트의 주가 하락의 원인은 잃어버린 방향성이 있습니다. NC가 리니지를 통해 지금까지 버텨온 성공 공식은 PC에서 IP로 플랫폼 확장, 과금할수록 이길 수 있는 P2W 서비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잡은 신성장 동력으로 택진이 형이 콘솔 게임 개발을 거듭 언급하며 리니지를 PC에서 모바일로 플랫폼 확장을 통해 거둔 성공 공식을 그대로 노리고 있고 P2W 시스템을 P2E로 반전시키겠다며 NFT 게임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해요.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재미와 손맛이 기본입니다. 사실 리니지가 재미로 하는 게임이었다기보다는 확률 시스템으로 강력한 희열을 느끼게 만들어 그것을 다시금 느끼고자 하는 과도한 집착을 이용한 게임이에요. 중독의 기본 원리를 사용한 것이기에 콘솔에서 NC의 전략이 먹힐지 만무하고요. 두 번째, NFT 게임의 매크로적 상황이 좋지 않아요. 가상자산의 정보 규제가 확대되고 있고 가상자산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NFT 게임이 언제쯤 다시 성공을 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실제로 NC소프트는 첫 NFT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프로젝트 TL의 출시를 연기했고요. 즉 현재 NC소프트가 처한 상황은 핸들이 없는 에이톤 트럭 마냥 총체적 난국이 닥쳤어요. 리니지의 다음은 리니지라고 자신있게 외쳤던 NC소프트이지만 플랫폼 확장,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던 거품은 꺼졌고 진정 게임성으로 승부해야 할 지금 이 시기에 출시할 게임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죠. P2W 모델은 2020년까지는 유효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수혜까지 입은 NC소프트는 2020년 역대급 실적을 경신했고 주가도 연일 치솟았죠.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게임 산업 트렌드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지나친 과금 유도에 지친 이용자들은 피로도를 느끼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적당한 돈만 내도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게임 업계가 플랫폼화 되어가고 있는 것도 NC소프트에겐 악영향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것은 OTT 시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처럼 게임계의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게임도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처럼 사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나 NC소프트의 운영은 전적으로 소수의 코리 이용자들에게 수익화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인 것입니다. 중장기적 투자로서 NC소프트의 매력이 떨어졌고 투자자는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NC소프트가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본인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과금 유도라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진정 게임이라 칭할 수 있는 혁신이 나와야 다시 한번 게임 황제주라는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추억 속 언제나 즐거움과 희열을 선사했던 NC였던 만큼 앞으로 100년 대계 글로벌 게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의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